예,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강주혁입니다. 오늘도 동의사진으로 시작합니다. 자, 어제 이제 시장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환율이 일단 관건이고, 원화가 좀 안정세 움직임을 보여주면, 강세 움직임을 가면, 기본적으로 우리 시장은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는데요. 일단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차트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어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기억하실 건데, 환율 차트가 지금 어제 얘기를 했던 부분이 1125원 40전을 아래로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면, 일단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이 매수할 가능성이 일단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장이 오늘 외국인들이 거래시장에서 많지는 않았습니다만은 700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요. 코스닥은 1980억 정도 순매수, 선물도 순매수 해주는 모습이 일단 보이면서 시장은 일단 강세로 가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뭐 진행이 된 거라서 오늘은 뭐 특별히 뭐 얘기를 시장에 대해서 할 거는 뭐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환율의 흐름 자체가 계속해서 뭐 이 방향을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향후에 조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제도 오늘 코스피 종합은 뭐 1%는 아닙니다만은 0.86% 정도 일단 상승해주는 모습이 일단 보였고요. 코스닥은 1.44% 정도까지 상승을 해주면서 시장 강세가 다시금 이끌어지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이고는 있는데, 아쉬운 부분은 뭐 시장이 올랐다 내렸다 뭐 이렇게 되면 시장이 오를 겁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맞추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시장의 현재 흐름 자체를 돌릴 수 있느냐 없느냐도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죠. 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위에서부터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추세 자체, 이전에 일단 좀 이탈이 되었다라고 했던 부분들, 그래서 시장은 기본적으로 944포인트를 깨지 않으면 아직은 괜찮다 라고 했는데 944포인트 깨지 않고 일단 반등세 움직임 보여주는 것은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단지 최근 들어가지고 고점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일단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고점 부분 돌려내는 것까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 975포인트 정도가 저항이 될 걸로 보이니까 그렇게 일단 참고는 해 두시고요. 두 번째로 거래소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는 이전 처음에 이제 그 시장이 조정을 받기 시작을 할 때 일단 박스 정도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는 일단 해드렸고, 지금 다행스럽게도 박스권 하단으로는 안 내려오고 버티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반등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하기보다 일단 3198포인트 돌파 안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다시 한 번 더 이전 고점을 한 번 더 찍어주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면 시장은 예상외로 빠르게 반등할 가능성이 높고요. 오늘은 사실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게, 뭐 내일이라도 3103포인트를 이탈한 모습이 보이면 박스권 하단까지는 다시 또 열어놔야 되기 때문에 지금 부분에서는 시장이 여전히 패턴에 갇혀 있다라는 것 정도로 대응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역시 시장 안에서 좀 관심이 좀 많이 가 있던 종목군들은 어떤 종목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래소부터 보도록 하죠. 거래소 시장에서 시장 안에 관심이 많았던 종목들은 일단 항공주예요. 이전에 항공주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유튜브에 한번 글을 남긴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대한항공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해 드렸었는데, 야, 대한항공이 망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오를 수 있다 라고 얘기했던 게 15,000원대, 16,000원대 이때였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주가 좀 많이 올랐죠. 최근에 주가 좀 많이 올랐는데, 저는 사실 이번 백신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 안에서는 이제 그 어느 정도의 이제 그 콜드 체인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일단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항공사로서 콜드 체인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부분도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두시는 건 좋을 것 같고요. 주가 그래도 좀 많이 올랐습니다. 한진칼도 오늘은 거래가 좀 많이 동반이 되면서 시장의 중심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인데, 약간 좀 그렇긴 한데, 그쵸? 진에어라든지 하는 부분이 좀 문제가 있긴 한데,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뭐 기술적 반등이 이제 뭐 시작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참고는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는 일단 강원랜드 오늘 강세 보였습니다. 6.65%까지 일단 강세 움직임이 보였는데, 사실은 뭐 이게 코로나가 풀리기 시작을 하면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들 중에 하나가 카지노 관련된 회사들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보복 소비라고 하기보다는 보복 카지노
그렇죠.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뭐 그런 부분도 일단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의미가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강원랜드가 됐든 파라다이스가 됐든 카지노 관련된 종목군들은 그냥 일단 관심을 두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단지 오르기 시작하면은 바로 위에 이제 저항이 두 개가 있죠. 두 개 있으니까 어떻게 소화해내는지 한번 관심권 가지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펜오션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펜오션은 지금은 신경을 좀 쓰셔야 되는 부분이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 자체를 돌려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일부 일단 체크해 보시는 게 필요해 보이고, 차트로 안 보고 그냥 얘기를 해보자면 펜오션 좋아요. 왜 좋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전부 다 지금 뭐 인프라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인프라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철이 필요하고 시멘트가 필요합니다. 근데 보통 이러한 부분을 수입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그걸 갖다가 뭐 비행기로 싣고 오겠어요, 시멘트를. 그쵸? 배로 실어 나를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거 실어 나르는 부분은 우리가 보통 벌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펜오션은 벌크선 중심의 어떤 회사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두시는 것도 일단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나머지 종목군들도 뭐 의미있게 움직이는 종목군들도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CJ도 뭐 괜찮게 움직임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오늘 시장이 주도를 하면서 IT가 주도를 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한진칼이라든지 대한항공, 강원랜드 같은 일반적으로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 쪽으로 일단은 강세 움직임을 보여줬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펜오션처럼 앞서서 이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인프라 투자라든지 하는 부분에서의 먼저 수익이 좋아질 수 있는 기업들 쪽으로 먼저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T가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이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이제 코스닥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번에 아프리카 TV가 실적이 뭐 괜찮게 나오면서 이번 실적이 이제 시작이야 뭐 이런 얘기가 일단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 나오면서 오늘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들은 이번 실적이 시작이야 그러는데 별로 뭐 사고 있지는 않죠. 아래쪽 차트를 보면은 별로 사고 있지는 않아서 제가 생각할 때는 기관들이 하는 얘기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그냥 기술적으로만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오늘 많이 올랐던 종목들 중에서는 크래시스가 오늘 거래 동반되면서 좀 오르는 모습이 일단 보였고요. 메가스터디, 위메이드 같은 종목들, 그리고 아까 거래소 시장에서는 강원랜드가 많이 올랐다면 파라다이스 강세 움직임 보여주는 모습도 일단 있었는데, 파라다이스는 저는 조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부가 저번 정책적으로 얘기를 했던 부분 중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일단은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을 못 가는 부분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항공사가 굉장히 많이 힘들고 면세점도 힘들고 하니까 먼저 국내인들을 기본으로 해서 비행기를 타는 거죠. 비행기를 타고 그냥 뭐 비행기 타고 한 바퀴 돌고 내리는 겁니다. 대신에 뭘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정책이 일단 있었는데, 여기에 1단계였고요. 2단계는 뭐냐면 외국인을 태우는 거예요. 외국인을 태워서 뭐 면세점을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그냥 항공사하고 면세점을 같이 좀 살리는 부분인데, 그 3단계가 뭐가 있었냐 하면은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어디까지 공항 주변까지는 관광을 해주게 하는 방안이 3단계 방안으로 한번 논의가 되었습니다. 근데 공항 주변에 뭐가 있냐면, 이게 제가 네이버로 지도를 해서 인천공항이라고 한번 쳐보면 인천공항이라고 쳤어. 요걸 갖다가 인천국제공항을 지도로 한번 보도록 하죠. 인천국제공항을 지도를 한번 보면, 인천국제공항을 지도로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로 보면, 지도에 그 인천국제공항이 지도로 이렇게 해서 보면 인천국제공항이 이렇게 있다, 그쵸? 그 지도로 보면은 뭐 BHC 치킨 인천공항점 뭐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 바로 옆에 뭐가 있냐면은 파라다이스 시티가 여기 바로 옆에 있거든요. 공항 옆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부분이 빨리 안 풀린다라고 하더라도 아까 얘기했는 세 번째 단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인천공항 근처 부분을 관광하게 해준다라고 하더라도 파라다이스는 기본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파라다이스도 조금 관심이 있긴 합니다. 관심이 있기도 하니까 참고하시고 일단 봐주시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어쨌든 오늘 시장 안에서는 아프리카 TV라든지 크래시스, 그 다음에 위메이드도 오늘 시장에 조금 관심을 받았고요. 셀트리온이 간만에 관심을 받았는데, 셀트리온 제약이 관심을 받았는데 이건 조금 반등하는지는 한번 또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IT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오르는 게 아니죠. 지금 IT 관련된 종목들이 오르는 게 아니고 아프리카 TV 뭐 실적 관련된 종목군들 좀 올라주는,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 내에서도 오르고 있는 것은 IT가 오른다라고 하기보다는 실적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오르는, 그렇죠? JYP도 뭐 오늘 4.6% 정도 오르는 그런 모습인데 실적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어서, 만약에 시장이 이번에 반등세 움직임을 보여주게 되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반도체라든지 하는 쪽이 어떤 모멘텀보다는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쪽으로 좀 강세, 주도주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시장 체크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일단은 반등을 했습니다만은 양대 시장 모두 단기적인 추세까지는 전환이 아직 안 돼 있는 상태니까 이 추세 전환이 향후에도 일어날 수 있는지 체크는 해 두시고, 그리고 여전히 맥점은 뭐에 있다? 아까도 말씀을 해드린 대로 환율에 맥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서 시장 대응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시장 정리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